반갑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윤리와 사상, 공부법 특강에 대해서 얘기하게 된 최한진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먼저 만나서 반갑고요. 이제 지금 2학년이 되는 친구들도 있고 3학년이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특히 이제 아마 3학년이 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윤리와 사상 선택은 했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너무 막막해요. 또는 윤리와 사상을 선택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중이에요. 마음으로는 좀 땡기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용어도 그렇고 너무 재미없고 낯설 것 같아요. 공자 얘기 나오고 맹자 얘기 나오고 소크라테스 얘기 나오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공부법 특강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공부법 특강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을 될 겁니다. 파트가 두 파트로 진행이 될 건데 첫 번째 파트가 뭐냐면 시기.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한 게 시기예요. 언제 무슨 공부를 해야 하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럼 언제까지 뭘 보는 게 좋을까?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기출문제 언제까지 봐야 돼요? 아니면 수능 개념 언제까지 완강해야 할까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하고 시기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하고 이제 내용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공부법을 말씀을 드릴 거냐.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많이 올리는 고민을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수강후기에 많이 올라오는 질문을 제가 제 수강후기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이 있어 이렇게 올립니다. 제가 지금 수능 개념을 다 완강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수능 개념을 다 완강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2월에서 4월에 수능 특강을 듣고 5월에 기출을 풀고 6월에 수능 완성을 들으면 7월에서 11월 수능까지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친구는 상당히 어때요? 그래도 시기에 따른 공부법은 굉장히 적절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제가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시기는 모르겠는데 그쵸? 분명히 2, 4월에 수능 특강을 들었다는 건 수능 개념을 1월까지 완강을 했다는 얘기죠. 그쵸? 늦어도 2월 정도에는 수능 개념이 완강이 돼 있는 친구. 그리고 어때요? 4월까지 수능 특강을 들었고 5월에 기출을 풀었다라는 건 이건 어때요? 6월 달에 뭐가 있죠? 예, 여러분들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평가원 모의고사죠. 그 전에 이미 수능 개념 특강에 기출까지 다 준비한 친구. 굉장히 어때요?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는 가장 정석을 밟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친구죠. 그리고 어때요? 6월에 수능 완성을 들으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7월에서 또 11월 수능까지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올리나 4달 정도가 이제 빈다는 얘기죠. 이 친구는 이제 상당히 좋은 그런 어떤 프로세스 과정을 밟아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여기 많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시기별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효율적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릴게요. 답변.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 기본 강좌 3총사 학습 시기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강좌라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수능 개념. 그렇죠? 예. 수능 개념의 학습 시기는 가장 좋은 게 12월에서 2월까지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요. 12월 달에 우리 친구들이 보통 학교에서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그렇죠? 2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보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때요? 그렇죠? 고3 수험생인 줄 알아요. 그 말은 뭐예요? 수능을 치른 수험생. 모든 걸 놔버리죠. 예? 항상 뭐예요? 게임. 그리고 자고. 굉장히 무기력. 본인들은 이제 고3이 되는 거거든요. 본격적인 고3 수험생이 되는데 그 사실 자체를 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들으면서 이렇게 뜨끔하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제 고3이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마침 기말고사가 끝났다. 그래서 놀아도 된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죠.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어때요? 들으란 얘기죠. 수능 개념을 12월. 하루에 이때는 몇 강까지 들을 수 있어요? 4강, 3강씩 들을 수 있거든요. 1.5배속으로 여러분들이 인터넷 강좌는 수강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1.5배속으로 하루에 4강 듣는다. 그러면 몇 시간 걸려요? 2시간 반이면 해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 수능 개념 강좌는 2월 정도까지는 늦어도 빠르면 1월 중에 끝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능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특징인데 뭘 얻어가야 되느냐? 봐봐요. 윤리와 사상의 기초.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윤리와 사상뿐만 아니고 모든 사탐이 다 마찬가지겠죠. 요즘은 과거에는 특정 단어만 가지고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문항들이 출제가 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튼튼한 어때요? 기본 개념을 뭐 합니까? 다시 한번 응용하죠. 이걸 여러분들이 꼰다고 얘기합니다. 꼬아서 출제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것이 바로 어때요? 기본 개념의 바탕을 두고 있대. 그거 그대로 출제하는 게 아니고, 왜? 그건 기계적 암기니까. 거기서 한 번 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응용이 되는 거야. 근데 응용이 되는 게 자체적으로 응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때요? 다른 사상을 가지고 와서 같은 개념을 가지고 서로 달라 보이는 두 개의 윤리 사상을 가지고서 뭡니까? 비교를 통해서 응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윤리와 사상 너무 어려워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윤리와 사상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진짜 윤리와 사상이 어려운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가장 이상적으로 1월 말이나 2월 한 초중순까지 여러분들이 수능 개념을 마치면 아마 2월 첫째 주 또는 1월 마지막 주 되면 막 수능 특강 오픈한다라고, 그쵸? EBS 보면은 막 뜨고 이럴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초조해하실 필요 없어요. 인터넷 강좌는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수강하고 있는 수능 개념을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2월이나 3월 초에 수능 특강으로 여러분들이 옮겨가도 늦지 않다라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초조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수능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기본기를 확실하게 다져요. 그러니까 뿌리를 확실히 내려야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바람이라는 건 출제의 유형이죠. 계속 다른 유형이 출제가 됩니다. 유형을 바꿔가면. 그랬을 때 여러분들 기본 개념이 약한 친구들은 유형이 바뀔 때마다 고생을 해요. 그런데 뿌리가 깊이 박혀있는, 개념에 대한 뿌리가 깊이 박혀있는 친구들은 아무리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유형이 바뀌어도 그냥 웃을 뿐이에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개념에서 얻어가야 되는 건 뭐니 해도 튼실한 개념. 이때부터 여러분들 어때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나치게 과욕을 부리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디에 빠진다? 그렇죠. 스스로에 대한 회의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무기력해지는 거야. 그래서 언제나 이 목표라는 것은 자기가 잡을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정도만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목표로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 수험 생활을 할 때는. 명심해야 돼요.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당연히 완강하시고 수능 특강을 수강을 하셔야 되는데, 수능 특강은요 실제로 수능을 위한 강좌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백미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수능 특강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어 가셔야 하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수능 특강에서는 여러분들 그냥 기본 개념이 아니고 이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선택지나 보기에 문제화 되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 그거의 그 유형,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는 게 바로 수능 특강이죠. 그리고 수능 특강 교재, 여러분들 연계 교재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문항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연계가 되는 경우가 많겠죠. 물론 자료도 연계가 되겠지만, 그렇죠. 자료와 함께 문항들, 그 문항들을 여러분들이 접하면서 문제의 무엇을 익히게 되냐면 유형, 성격, 특징, 비교 주제, 굉장히 다양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죠. 가장 많은 친구들이 또 듣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수능 특강입니다. 그럼 수능 특강을 언제 수강하는 게 좋냐면요. 시기적으로는 수능 개념이 맞춰지는 2월에서부터 5월 정도까지 마무리를 해달라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5월 초쯤에 끝나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여러분들 한 달 정도 남겨놓고는 평가원 모의고사 적어도 한 2년치, 많으면 3년치 정도는 풀어보고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치르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한 기본적 예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요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컬입니다. 커리큘럼 자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뭡니까? 수능 완성. 학습 시기가 6월에서부터 8월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보면요. 저 시기에 수능 완성을 물론 완강을 하는 친구도 있는데 대부분은 언제부터 듣냐면은 8월서부터 많이 듣습니다.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요. 그리고 9월에 못 들어요. 많은 친구들이 9월에 못 듣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 9월서부터 그렇지 한 달 동안 뭐가 이루어진다?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뭐 자기소개서 쓴다 아니면 교과로 넣는다고 해도 굉장히 어때요?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 이미 그 대학에 가 있거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수능 완성을 못 듣고 사실은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치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실제 현장에서 만나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는 그럭저럭 준비를 좀 하는데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아무 준비를 못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치렀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거든. 왜? 여러분들이 수시 원서 접수 기간하고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기간하고 어때요? 거의 맞물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준비를 못하고 9월 평가원을 치르게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다가 8월까지는 수능 완성을 완강해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라고, 이거는 저의 바람이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어때요? 9월 정도까지만 해도 훌륭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수능 완성에서는 이제 뭐예요? 스스로가 부족한 2%.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쫙 한번 풀어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또는 A라는 사상가 내가 알고 있는데 수능 완성이라는 교재에서 제시문을 봤더니 그 사상가가 아닌 다른 사상가 같은 내용이 나왔는데 그 사상가래요. 왜 이럴까?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뭡니까? 그렇죠. 빼놨다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만 강의를 수강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수능 완성은 마지막 진짜 마무리죠. 완성의 단계입니다. 자신이 부족한 2%. 그걸 찾는 강의가 바로 수능 완성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수능 기본 강좌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 고민을 하는 친구가 물었잖아요. 이거 다 끝나면 뭐 해요? 굉장히 많은 서브 강좌들이 있습니다. 약정 공략 특강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어떤 여러 가지 서머리 강좌들, 그런 여러분들 서브 강의들, 쉽게 얘기하면 뭐 8강짜리, 6강짜리, 10강짜리 굉장히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강의들이 많아요. 그런 강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한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운영해 왔었던 전체적인 틀을 다시 한번 뭐하는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수능장 들어가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약속드릴 수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제가 시기별 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한 10여 분 동안. 그럼 이번에는 뭐냐면요. 내용적인 거.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알겠는데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고민 많이 되잖아요. 이 친구도 보세요. 윤사를 내신과 수능 공부 모두 병행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저는 학습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느끼는 게 뭐 때문이냐면, 다 암기하면 되는데, 모든 걸 다 어때요?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암기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자, 못 찾는 데잖아요. 정답도 못 찾고 제시문에서 이 사상가가 누구인지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 친구는 다 암기하려고 했어. 그런데 돼, 안 돼?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이 공부 방법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윤리와 사상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다 암기하는 이런 식의 공부 방법은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당연히 적절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왜 안 될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제가 먼저 뭐부터 할 거냐면 원인부터 진단해 드릴게요. 청기누설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개념의 의미보다 단어만 기계적으로 암기해요. 여러분들 지금 또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제가 볼 때 A4 용지 두 쪽이면 윤리와 사상 전체가 끝나요. 공자 딱 한 번 뭐 쓰면 돼요? 인과 예, 맹자 인의, 순자 예. 벌써 끝났죠. 몇 글자로? 그렇죠. 뭐 한 10자 정도면은 고대 동량의 어떻습니까? 유교 사상가들이 다 어때요? 정리가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은 거죠. 그게 바로 뭐다? 기계적인 암기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단어만 찾는 거예요. 로또죠. 로또. 쉽게 얘기하면 딱 제시문을 봤는데 내가 외웠던 단어가 다행히 제시문에 나와 있어. 또 내가 외운 단어가 어때요? 그렇게 단어를 보여주는 제시문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기뻐. 문제가 풀려요. 보기나 선택지를 봤더니 역시 어때요? A 사상가 하면 5개의 외울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가지고서 보기 2개를 만들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날 어때요? 개 탔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개 타는 날이래요. 그러면 이제 내가 제대로 공부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만큼 등급이 안 빠지는 거거든. 실제로요. 그런 식의 여러분들 공부는요. 요즘 학교 내신 시험도 그렇게 출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한다? 공부하느라고 노력, 스트레스는 엄청나게 많이 받고 시간은 많이 투자가 되는데 손에 쥐는 건 있어 없어? 없죠. 공허해요. 그런 공부들은. 그게 왜 그렇지? 윤사가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내봅니다. 여러분들하고 안 맞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만을 찾아가지고 제시문에서 이 사상가 누군지 찾고 그 다음 어때요? 보기와 선택지 해결하려고 하는 건 과거에 한 10여 년이 넘었네요. 2009년, 8년, 7년. 그때 당시에 윤리와 사상은 그러면 한 3등급 정도는 나오던 시절도 있었어요. 지금은 절대입니다. 절대로 등급이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공부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 자신의 머리를 탓하지 마세요.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걸 스스로 느껴야 해요. 아셨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볼게요. 저는 이렇게 봐요. 제시문에 출제되는 개념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실 부분, 이게 바로 뭐야? 단어. 예를 들어 아담 스미스 딱 하면 여러분들 뭐 나오면 반가워? 보이지 않는 손. 그렇게 나올 때도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 밥상을 떡하니 차려주는 그런 사실은 경우의 수는 요즘은 어때요?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렇게 공부한 친구들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비유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외웠던 아담 스미스인데 이 사상가가 아담 스미스임을 여러분들은 찾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 부분이라는 건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공자인, 뭐 맹자의 뭐 이런 식으로 외웠던 말 그대로 단순 암기. 이 사실 부분 여러분들이 좋아하죠. 여기와 비교 주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해석을 요구하는 부분, 이 해석 부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들 실제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그 사상가를 대표하는 단어, 그것만 던져주는 경우는 드물고 또 요즘은 한 단계 더 나갔어요. 어떤 줄 알아요?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떤 표현을 쓸까? 이 표현을 하면서 도. 그럼 어떤 친구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도 나오면 무조건 노자 아니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도 나오면 무조건 노자. 그 친구는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노자, 도. 도 나오면 노자다. 근데 도가 나왔는데 누구예요? 공자인 거야.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도가 나왔는데 왜 공자인가요? 그럼 제가 물었죠. 도가 나왔는데 왜 공자면 안 되죠? 그게 여러분들 어때요? 무조건 단순한 기계적인 암기에 어떻게 보면 폐해죠. 여러분들 요즘 불교에서도 도 써요. 도. 불교에서 얘기하는 도는 뭘까? 팔정도. 맹자도 도라는 말 쓰거든요. 공자도 도.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도 이퀄 무조건 누구? 노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단순한 공부를 하니까 공부할 땐 너무 기뻐. 정리가 잘 되거든. 맞잖아요. 도 탁 써놓고 한자로 또 가로치고 써놓고는 어때요? 노자. 그리고 도에다가 형광펜 한번 탁 거놓죠. 정작 시험에 나와서는 100점 100패. 그런 공부는 여러분들의 정신과 육체를 피곤하게만 만들 뿐이라는 거. 반드시 어때요? 버려야 되는 잘못된 학습 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세요. 개념의 해석을 요구하는 선택지와 제시문만 모아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여러분들 개념의 해석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개념의 해석을 요구한다라는 건 예를 들어 공자의 인이 출제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인이라는 단어, 그렇죠?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선택지나 제시문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요 인이라는 표현이 한 6가지 또는 5가지의 아주 다양한 문장의 형태로 그렇게 복이나 선택지를 구성할 때가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마지막 등급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친구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특정한 개념이 선택지나 보기에 어떠한 문장의 형태 또는 표현되는가를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친구. 공부하는 시간도 비슷하거든요. 드리는 노력도 비슷해요. 하지만 등급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점을 가지고 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 하나의 개념이 비교되는 사상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공자, 도. 노자, 도. 석가모니, 도. 맹자, 도. 어때요? 지금 도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몇 명을 제가 가지고 몇 개의 윤리사상? 거의 4개잖아요. 공자의 윤리사상, 맹자의 윤리사상, 노자의 윤리사상, 그 다음 어때요? 석가모니의 윤리사상, 불교윤리까지. 그쵸?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 도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서 이렇게 다양한 윤리사상들이 어떻게 그 개념을 중심으로 문제가 만들어지는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는 고민을 해야만 윤리와 사상에서 좋은 등급, 즉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만큼의 좋은 결실과 수학을 거둬갈 수 있다는 거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공부 방법 특강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많은 얘기는 안 했습니다. 또 많은 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윤리와 사상 여러분들 어렵다고 느낀다면 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억울하죠. 내가 공부한 만큼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잘못된 학습 방법에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